일단은 이번 스토리에서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 실제로 잘 지켜진 부분은 뭐였냐면은 스토리와 유저와의 약속이었어요. 랑 작가 에이메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너무 좋았다. 역시 나를 참고하고 만든 게 분명해. 뒷부분을 제외하고 방금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방랑자를 통해 가지고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작가가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 유저가 하고 싶은 행동, 말을 방랑자를 통해 전달하겠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에이메스 구하는 거, 에이메스한테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나는 에이메스 구하는 거는 거의 당연하다고 싶을 정도의 구도였어요. 이거는 사실상 스토리가 유저하고 약속 내지는 그런 걸 한 거야. 이 전개, 이 구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런 식으로 잡아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지켰느냐가 나는 되게 중요하게 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진짜 잘 지켰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끝끝에 방랑자를 통해 에이메스를 구했고,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 아니지, 셋, 엑소스트라이더 라하이루이와 힘을 합쳐서 명시까지 몰아냈잖아. 이거는 바꾸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이상하게 뒤틀다고 하는 순간 망해요. 분명히 전개랑 구도 다 마왕을 무찌르자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왕을 맞췄더니 마왕 TS를 시키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상한 전개가 되지 않냐. 물론 실제로 그런 형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미연씨를 찍는 라노벨이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아예 데리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정말 예상하는 바, 그거랑 너무 멀리 떨어지는 순간 이게 뭐 반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저 뒤통수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잘 지켜준 게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상 히유키와 데니아의 존재는 이 정도 조명 간 것도 감사한 정도야. 왜냐? 시그리카 때 히유키와 데니아의 존재 때문에 시그리카가 묻히는 것처럼 이번 스토리도 사실상 유저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이메스를 어떻게 구하냐였거든. 그래서 스토리가 이걸 또 잘 알았어요. 너희 어차피 히유키랑 데니아 그렇게 궁금하지 않지? 우리가 얘네 다 사이드로 빼놓을게. 자, 우리는 에이메스 구하러 가는 길만 딱 집중하자. 그리고 그 정말 자랑이 뭐냐면, 제가 스토리를 길게 먹는 편이잖아요.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지. 그거 안에 사건을 꽉꽉 집어넣어가지고 과정을 잘 설명했어요. 처음에 히유키 에필로그를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히유키가 방랑자를 질투하고 있다. 언럭키 방랑자로서 히유키는 아시노하라를 구하지 못했고 여러 세계를 구한 방랑자를 보면서 히유키는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만 딱 전달한 다음에 끊어.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구하는 스토리. 이것도 지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사건 짚어가면서 갔잖아요. 이거를 꽉 채워놔가지고 전달을 잘했잖아. 이 말은 즉슨 그냥 스토리의 흐름, 텐션,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잘했어요. 에이메스를 한번 놓치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다가도 또 그 와중에 애들이 일기투합해가지고 다음 준비를 하는 거에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게다가 스토리 보면서 나름의 오마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졌죠.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이 두 가지였어요. 다들 봤겠지만 스포일러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와 아이언맨 2 스포일러가 있어요. 유명한 장면이긴 하지만 스포일러 얼럿은 띄우겠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블랙홀 안에 들어가가지고 4차원 세계에서 딸에게 모스부호로 정보를 전달해주잖아. 그걸 바탕으로 쿠퍼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인류를 결국 구원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랑자가 보이드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라하이로이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메스가 방랑자를 통해 가지고 전달한 정보, 그 정보가 또 라하이로이를 구하는데 크게 일조했죠. 정보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가 하워드 스타크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새로운 원소를 개발하는 그 구조라 해야 되나? 이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 다만 이거를 명조식으로 잘 표현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아이언맨 2 그 장면, 더 나아가 지도를 해석하는 장면에서는 라하이로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해석이었어요. 단서를 알아차리고 나서 방랑자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이 도와줬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위험이 닥치는 순간에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잖아. 그러면서 나왔던 되게 좋았던 포인트가 라하이로이, 스타토치 아카데미, 더 나아가 스페이스 콜렉티브가 말했던 거, 우리는 미지를 향해 나아간다. 체이스가 딱 말한 것처럼 당신의 한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한 행동, 이 모든 게 다 그런 미지를 쫓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거 당연한 일이다. 거기까지도 되게 얘네가 라하이로이 전원이 라하이로이를 구하는구나,
싶었는데 놀랐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에이메스가 혼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에이메스를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멸당하면서도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준 거잖아. 그렇게 보이드 스톰에 먹혀버린 사람들조차도 미즈를 향해 자신의 주파수를 건넨 거니까. 보이드 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시간이 무의미한 공간이라고 해서 그거를 단순히 에이메스의 희생으로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이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 미래, 현재 어디 시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현재로 와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계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보면서 진짜 미쳐 날뛰었던 거, 정말 그 메캄을 보면은 딱 나오는 그런 것들이야. 내가 조종하는 메카, 대적하는 메카, 1차 대전, 내 메카가 밀림, 극적인 순간 작동하는 각성 장치. 이거는 여러 메카들을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 중 하나야. 이거는 왜 이런 게 잘 팔리는지는 보면 알잖아. 왜 클래식이 지금까지 버티고 이게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엑소스트라이더가 되게 멋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라하이로이로 바꾸고 사람들이 전달해준 그 리액터가 자신에게 심장 소리를 줬다는 거. 아니 진짜 문과 출신인가봐. 이 열화판인 리액터가 오히려 마모되면서 나는 소리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되었다. 그들이 나에게 사명을 부여했고 나는 그거를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로봇 자체가, 야, 그거를 인류의 심장이라 부르면서 이 문명이 선택한 수호신인이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남은 거잖아. 기계가 인간이 만들어준 심장을 받아서 감성적이게 되는 듯. 엑소스트라의 의의는 단순히 문과 로봇 이거를 넘어서 문명이 선택한 수호신이라는 게 나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수호신이 그 지역에 가서 자신의 문명, 문화를 주입 내지는 육성했다면 이번엔 역으로 라하이로이는 문명이 탄생할 수 없는 곳이야. 근데 그런 곳에서 문명이 탄생을 했고 그 문명이 엑소스트라이더를 수호신으로 선택한 거잖아.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신이 세상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막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다, 문명이 신 같은 존재가 필요해가지고 신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런 관점도 있으니까 그게 뭔가 엑소스트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던 인물이 잔성현 회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니보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조금은 좀 귀엽게 보였단 말이야. 내가 말투도 보면은 요망한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끝나니까 와, 진짜 저거를 어떻게 줘야 될까라는 게 고민밖에 안 들어. 아니 가스라이팅 실력이 되게 장난 아닌 거는 이전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히유키 전화하면서 아 히유키님, 아시노하라의 마지막 무녀가 되고 싶다고요? 와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시노하라가 사라졌네. 그것 때문에 히유키란 존재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야. 방랑자에 대한 나름의 동경으로 바뀐 것 같고 방랑자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긴 했는데 정작 히유키의 힘은 진짜 본인 스스로 불태워가지고 만드는 능력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집념이 되어버릴까봐. 그래서 막판에 계속 히유키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로 일부러 둔 것 같더라고요. 회장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히유키는 자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히유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히유키가 말하기에는 약간의 아리송한 듯한 느낌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히유키라는 인물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별개로 진짜 지극히 개인적으로 스토리에서 아쉬웠던 거. 치 어게인은 반쯤 예능이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치사 대사 왜 이렇게 없어요? 진짜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버전 앞글자 차별이야 이거. 꼬우면 3.x 버전에 출시해라 휴먼. 이걸 다 그 대사 칠 거로 다 콜라보로 바꾼 건가요? 아예 안 나온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만족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이 순간을 난 내내 후회할 거 뭐냐면 이어폰이 망가져가지고 오늘의 이 개쩌는 뽕을 내 양쪽 귀로 못 들었다는 거. 난 이게 정말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진짜 아쉬울 거야.